자, 이제 시장 대비를 또 들어가야 되겠죠. 개장이 한 20분 남았네요. 자, 이동호 부장님. 이동호 팀장님. 네. 직함이 자꾸 바뀌시다 보니까. 네. 자, 팀장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오늘 또 준비해드리는지. 아까 그 부양책 얘기 네. 잠깐 해주시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사실 큰데도 뭐- 불구하고 이게 필요성이 별로 없고. 네. 어제 이제 민주당의 이제 미국 얘기지만 버니 샌더스의 약가인화 관련 법안이 그렇죠. 등장해갖고 제약바이오가 미국에서는 떨어져 버렸어요, 주가가. 맞습니다. 예. 네. 사실 가보죠.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3조 달러 규모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앞서서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그 관련된 부양안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과는 좀 달라요. 네, 성격이 그거는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현금을 많이 그렇죠. 주는 그거는 현금을 주는 거고 진짜 그야말로 그거를 이제 좀 거기서 극복하기 위한 그런 부양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그야말로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이제 과거에 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뉴딜이라든가 이런 정책들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부통령 시절에 오바마 정권에서의 어떤 그때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와 좀 유사한 이런 그 부양책을 직접 이제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이 총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임무를 맡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양안을 실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런 SOC 투자라든가 대대적인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번 그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도 그런 것과 좀 이제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이제 부양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한꺼번에 3조 달러 다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나눠서 이번에는 세분화해서 할 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사안별로 공화당과 당연히 부딪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견들이 많아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좀 나눠서 추진하는 방안들이 좀 유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결국 이 경기 부양안의 기조는 경기 부양, 탄소 배출 감축. 이거는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선거 시절부터 선거 때부터 네.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경제적 불평등 완화.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증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증세예요. 법인세 인상 그렇죠. 얘기가 나왔죠. 지금 법인세 인상 뭐 21%가 현행 법인세율인데 이걸 28%까지 올리겠다. 꽤 많이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올리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 공화당은 뭐 이건 대놓고서 반발을 하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점진적인 인상이 예.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에 올린다는 인상이고 이게 우리로 비유하자면은 왜 우리도 양도 차익 과세 이슈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뭐 2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5천만 원 했다가 예. 2천만 원 예. 왔다 갔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건 더한 거죠. 훨씬 더한 거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불리는 데가 IT 기업들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에요. 이거 전통적으로 봤을 때.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증세가 이루어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이렉트로 타격을 받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그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뭐 섣불리 추진하기 힘들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이 법인세 관련해서는 28%까지 올리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이미 그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가 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을 보면은 뭐 이제 이런 IT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증세 때문에. 다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네. 또 이제 뭐 탄소 관련주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우리 경기 부양주들. 뭐 최근에 보면 뭐 미국의 이런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진성 T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움직였거든요, 같이. 네. 사실 이런 부분들, 이런 뭔가 이제 뭐 기계 장비라든가 또는 이제 무슨 뭐 이제 굴삭기라든가. 부산 바켓. 그렇죠. 무산 바켓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분명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풍력이라든가 역시 이제 미국 비중이 높은 이런 업종은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뭐 이렇게 지상에서 그러나 그냥 거기도 요즘 우주
개발 물론 미국이 워낙 전통적으로 우주 개발이 강국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좀 표면적으로는 그쪽도 인프라 아닌가요? 그 인프라죠. 거기도 이제 뭐 대대적인 또 이제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역시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맨날 교량 뭐 항만 뭐 이런 건 뭐 도로 이거는 좀 식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식상한데 네.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 게 가장 그 효과가 잘 난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대규모의 인력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인력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고용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부양의 어떤 의미죠. 진짜 그야말로 이게 지금 고용을 증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부양의 의미에 부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은 또 만리장성 술이 들어가나요? 네. 엄청난 인력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하여튼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소득이 불균형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그게 이제 어디 버니 샌더스의 약간이나 그렇죠. 관련 약간이나 법안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증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증세라고 표현을 사실 이제 앞서서 저기 형께서도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찍어만 낸다고 될 일은 그건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고 부채인데 결국은 부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법인세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어떤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법인세율을 이렇게 뭐 21%, 28%로 올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좀 그런 거시적인 얘기 좀 다뤄봤고 이제 조금 시장 관심도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리포트 나온 거 정리할 시간이니까요. 신민영 아나운서 잠깐 갔다 오도록 하죠. 네, 이렇게 준비해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동근 팀장님, 네. 어떤 내용을 또 준비하셨죠? 뭐 이제 지금 시장에서 뭐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죠. ESG 관련된 투자는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지금 시장이 조금 뭐 조정을 받고 있고 좀 시장이 약간 약한데 오히려 저는 이런 그 시점에서 ESG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효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잠깐 저러다 말 게 아니고 그렇죠. 큰 줄기로 하나의 그렇죠. 네. 큰 흐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SK라든가 뭐 효성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러한 그 대기업 집단들이 이러한 그 수에너지 관련된 투자라든가 뭐 탄소 포집 관련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미 그런 발표를 굉장히 그 몇십조 단위의 그 투자를 뭐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그 사회이사 관련해서 여성 사회이사 선임 안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이제 ESG에 그 어떤 포함되는 이게 이제 상장법이나 이사회에 자산 2조 원 이상의 규모의 그 상장기업 이사회를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주식이라든가 펀드 시장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ESG 태화 펀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ESG 펀드 수익률 같은 경우가 지금 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상당히 이런 ESG 펀드 수익률이 알게 모르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어떤 그 테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ESG 관련된 이런 투자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관련된 ETF라든가 관련된 펀드들이 설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 또 채권도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기사가 하나 난 것이 네이버 같은 경우가 5억 달러 규모의 그 ESG 관련 외화 채권을 발행을 했죠. 네. 그래서 모집액의 6배가 몰렸습니다.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5억 달러 규모였는데 한 그 3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ESG 관련된 최근에 어떤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도 굉장히 그 화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의 대안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겪고 있고 조금 최근에 투자가 종목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이렇게 ESG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의 하나의 어떤 방어적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ESG라고 하는 굵직한 그 흐름을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뭐 시장 조정기라든지 사람들의 세간에서 많이 좀 잦아들 때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미리미리 공부해 볼 필요 있고 관심 두고 직접 찾아볼 필요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게 이제 포인트고 지금 나가는 자막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제가 다른 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앞서 이제 동국제약의 이제 테이크플라니는 아직은 경구용이 아니라 주사제. 네. 좀 정정을 해드려야 돼서 뭐 댓글을 유튜브에다가 올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은 경구용은 아니고 주사제, 정맥 주사제 맞습니다. 경구용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복용을 하면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기전이 발휘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주사제로 경구용 개발도 뭐 될 수는 있겠죠. 이게 편하니까 네, 그쵸. 경구용이. 예. 자, 지금 나온 내용은 인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텔이 직접 파운드리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삼성전자나 TSMC한테는 그렇죠. 부정적인 일 수 있고 AMD의 실제 경쟁사 AMD는 주가가 떨어졌고 네. 장비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 인텔의 뭐 승부사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인텔이 과거에 이제 파운드리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2016년에 진출했다가 2년 만에 철수를 했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결국 진출하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그 가장 그 기본적으로는 그 시장이 커졌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뭐 파운드리 시장의 어떤 그 성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TSMC나 삼성전자가 1, 2위 그 뭐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런 파이가 커진 데 대해서 인텔도 좀 그 파이를 먹어보기 위해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인텔이 뭐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기술 수준에 올라올 것이고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TSMC라든가 삼성전자에는 잠재적인 위협이에요. 다만 이제 이것이 그 일단 그 규모가 커진다는 부분에서 이 커진 시장에서의 어떤 그 이제 점유율에 대한 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캐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장비 업체들한테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서의 어떤 향후에 어떤 투자가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하면은 장비 업체들이라든가 뭐 소재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TSMC가 단기적으로 조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런 그 밑에 단에 있는 장비 업체라든가 소재 부품 업체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좀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주가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련에 보면은 그 맥락들이 우리한테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배터리 측면도 그렇고 완성차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200억 달러면 22조 원인 규모인데 적지 않은 금액을 다시 투여한다는 것은 반도체 패권을 다시 또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속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맥락을 잘 읽어야지 우리가 그 틈을 파고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의 어떤 개장이 임박해서 네, 개장한 다음에 예, 다시 알겠습니다. 개장하고 다시 보도록 하죠.